라면처럼 쭉 터지는 수익률을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시어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진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훈입니다. 정말 오늘 코스피가 또 하락했었죠. 유럽의 정치적 리스크에 외국인들 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또 5월 옵션 만기를 이어서 부담이 한층 더 가중됐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1월 30일 이후에 코스피가 종가상 처음으로 1940선대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지라인으로 믿었던 1950이 깨졌다라는 것이죠. 어제 옵션의 만기 예고편해 주셨던 제작자로서 한 말씀. 그렇습니다. 어제 제 예고편이 됐습니다. 점점 내 목을 조여오고 있어. 어떡하란 말이야. 팡! 옵션 애만기 이거였는데 네네. 목을 조여온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오늘 답답한 하루였었는데 네. 그나마 숨은 좀 쉴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뭐 2000선이 가고 2030선이 가면 뭐합니까? 내 종목이 파란불이고 안 오르면 답답한 노릇이거든요. 그건 맞아요. 네. 예. 자, 오늘 코스피는 정확하게 딱 121선 라인에 걸려서 끝이 났는데 121선이 어제도 장중에 지지가 됐었던 그런 라인이고요. 오늘 종가도 딱 여기에 걸렸습니다. 김수영 씨, 네. 121선이 경기선인가요? 수급선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네. 121선은 사선입니다. 예?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는 선. 생명의 생명선. 예. 괜찮다. 장훈 씨한테 여쭤볼게요. 어물쩍 넘어가셨는데 자, 121선은 1번 경기선이다, 2번 수급선이다. 정답. 갑상선입니다. 이 갑상선 암에 걸리면 이게 수술하잖아요. 금방 피로를 느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요해요. 갑상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121선은 맞선.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오늘 커플룩이에요. 그렇네요. 예, 시장도 빠졌는데 어떻게? 네. 스타일. 네. 예. 두 분이, 네. 허리 꺾이네. 두 예. 분이 네네. 그 행사 다니세요? 나 매니저 할게요. 괜찮죠? 제일 점잖은 매니저? 네. 어떻게든 웃겨보려는 사람? 네. 주식으로 돈 잘 벌고 있는데 요즘 행사 다닐 아유, 필요 없잖아요. 물론이죠. 그래 잠시 주식이 수익률을. 제일 쉬웠어요. 아이고 그래요. 이따가 또 연승했을지 우리 잠시 포트폴리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시장이 이렇게 좀 코스피 중심으로 어려워지니까 중소형주가 더 낫다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요즘 뭐 스몰캡이 좋다. 네. 스몰캡이 뭐 수익률이 좋다 그런데 저는 스몰캡을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네. 스몰캡이 맞질 않아요. 이 사이즈가. 다 뜯어져요. 두상이 너무 크셔서. 빅캡. 네. 빅캡. 사실 그 연예인 가운데서 몇 안 되는 네. 두상이 커서 모자가 맞지 않아 군대를 갈 수 없었던. 네, 장훈 씨.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그때 뭐 하이바도 안 맞는다고. 방송에서 예. 장훈 씨가 예전에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 오토바이. 예. 네. 수박 있죠? 네. 수박 그 안에 잘라가지고. 타서 누구 그죠? 제가 본 것 같아요. 그거 이제 그게 사가서 네. 닳게 되면 그 공사장에 있는 안전제일모 있죠. 네. 십자가 그려져 있는 거. 그것도 그거 꽤 딱딱해서 안 늘어나는데. 자,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장훈 씨하고 오늘 시장 분석도 아주 좀 재미있게 해드렸는데 그만큼 시장이 어렵습니다. 중소형주 중에 네, 요즘은 내수 엠팡어 이거 사야 됩니다. 재미 들렸는데 내일도 기대할게요. 네. 그래요. 자, 저희 주식시어 스트라이크와 함께 하시면 시장이 어려워도 성공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대신해서 전문가들이 찾아드립니다. 먼저 주식시어 스트라이크 어떻게 진행되는지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1부는 김수영 장훈 씨와 저 함께 하는데요. 김수영 장훈 씨가 여러분들처럼 전문가의 멘토링을 받아서 실전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짤 겁니다. 수익률을 비교를 해서 누가 더 많이 수익을 내는지 승패자를 가릴 거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전문가들이 직접 봐주시는 종목상담 기ven장 코너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2부도 있는데요. 오늘은 2부에서요. 특별히 한만식 전문가님 프로세스 투자법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투자를 하는데 프로세스 투자는 또 어떤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1부뿐만 아니라 2부까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수영 씨, 참여 네. 방법은요? 네,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는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김수용팀, 장훈팀 누구에게 상담받을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네, 요 손을 좀 빌렸습니다. 네. 자, 그냥 보내지 마시고 어머 장욱 씨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에 자꾸 귀여운 남자가 있을까? 또 있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장욱입니다. 네. 저 이렇게 앞에 하트 뿅뿅뿅 좀 보내주시고. 네, 행사는 두 분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김수영 씨 다크서클이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그걸 일부러 그리신 건가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갖고 계신 건?
예. 네, 이렇게 문자 함께 보내주시면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자, 이런 김수영 씨, 장 씨와 함께하는 일부입니다. 여러분들 참여는 지금부터 받습니다. 상담은 선착순으로 도와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리 옮겨서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전화의 문자. 네, 주식 실수작 1부 시작됐습니다. 1분 철저하게 실전 중심의 수익률 배틀로 꾸려지게 되는데요. 이름하여 주식 배틀 1억쇼라고 하죠. 오늘도 역시 김수영 씨, 장훈 씨에게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두 분의 멘토 전문가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동방박사라 불리는 최병훈 전문가 그리고 김혜동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디서 많이 뵌 분들이 같은 날 이 두 분이 나오신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죠? 예. 자, 어제여서 약간 이상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유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주식 배틀 1억쇼 룰 설명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배틀 1억쇼는 김수용, 장훈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루어서 주어진 돈 1억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그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입니다.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 최종 결정을 김수용, 장훈 씨가 각자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된 포트폴리오로 매일매일 수익률을 봐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쪽이 승자가 되겠죠. 그러나 주식 배틀 1억쇼 페널티도 존재합니다. 진 팀은 승리한 팀에서 팔라고 한 종목을 매도해야만 한다는 건데요. 매도 종목 역시도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은 김수용, 장훈 씨가 내리게 됩니다. 만약 페널티로 판 종목이 예상과 달리 약세를 보인다 한 경우에는 승리한 팀의 의도와는 다른 반전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럼 오늘 김수용, 장훈 씨를 도와서 1억 불리는데 도움 말씀을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어떤 장기가 있는 분이신지 특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용 씨.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중장기 전문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니프티 50 종목 집중 투자, 카멜레온식 투자로 저위험 고수익 전략 구사, VIP 수익률 관리 전략을 공개한다.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의 멘토링 곧 시작됩니다. 네, 김수용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의 짝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장훈 씨의 멘토가 조금 새로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장훈 씨. 네. 사실 그 김혜동 전문가 네. 요즘 그 얼어붙어 버린 주식 시장을 네. 확 해동시킬. 해동시켜 버릴 만한 예, 예. 네. 몇 분 사실- 해동이죠? 네? 몇 분? 3분 해동입니다. 네. 자, 사실 그 김혜동 전문가 너무 그 스몰캡에 낙폭과대 이런 거 종목을 많이 가지고 오셔서 수익을 내주고 계신데 네. 이 전문가님의 성향을 좀 제가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입했습니다. 저희 팀으로. 네. 네. 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의 성향을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와 오늘 파트너가 내주실 자, 실력 있는 전문가 김혜동 전문가입니다. 돌파캡과 상승 추세 기법, 과대 낙폭과 신뢰 돌파의 이평 이론, 우량주와 실적 중심의 중소형주 공략정법을 구사한다. 내 사전에 손들은 없다. 가끔 있나? 피닉스맨 김혜동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네, 가끔 생기셨었죠. 자, 손절없는 전문가 김혜동 전문가. 원래는 이쪽을 딱 보면 이렇게 김혜동 전문가가 김수용 씨 옆에 계셨던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자, 오늘 어쩐 일로 장욱 씨 옆에 앉아 계세요, 김혜동 전문가님? 예, 이제 여러분께 새로운 또 5월작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그 중소형주 중심의 그런 그 좋은 종목군들을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포트에 편입시켜 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팀이 바뀌게 됐는데, 아니, 혹시 예. 김수용 씨가 자꾸 손절 필요 없다 그러는데 막 나름대로 잡고 막 적고 이러니까, 야, 근데 팀을 그냥 바꿔버리자 해가지고 오신 거 아니신지.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 농담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그 포트 구성을 할 때 지금 그 김소영 씨 그 포트들 전체적으로 우량주 중심으로 좀 많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네네. 빠르게 또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팀을 잠시나마 이렇게 좀 바꾼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이렇게 오해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5월에 스몰캡 장이 꾸준히 이렇게 열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니까 많이 이렇게 포트에 편입하시면서 매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장기, 예. 이 중장기 장신
김수영 씨 키가 신장이 188cm십니다. 네네. 장훈 씨는요? 그러니까 장신 매매, 장기 매매. 예, 전 단기 매매, 단신 매매. 네네. 사실 저희 팀은 딱 맞거든요. 예, 그래서 장훈 씨 키가? 네, 178입니다. 어우, 예. 자, 신발에 10cm 올라간 거 하지 빼고요. 마세요. 자, 김수영 씨. 그러나 김혜동 전문가 어떻게 해요? 지금 요즘에 약간 연패라서 분위기가 좀 주춤한데 굉장히 수익을 잘 내시는 김혜동 전문가가 가셨어요. 네. 뭐 아니, 지금 뭐 연승, 승기도 가고 네. 전문가도 가고 어떡하죠? 이제 뭐 정비 기간이고요. 아. 지금은 정비 네네. 기간이고 또 오늘 또 카멜레온 이 노래 아시죠? 몰라요. 카멜레온. 네, 카멜레온식 투자. 예. 사실 네. 이제 주식 투자 있죠. 왜 개인 투자자 자꾸 마찬가지로. 변하나요? 그렇죠. 투자가? 사실 이제 실패했다고 하면 빨리 포기하고 또 새로운 걸 또 구축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이제 오래 하다 보면 한 17년 이렇게 주식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립 주식 투자에 크게 돈을 버는 것은 투자 철학, 정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동안에 김수영 씨는 보면 네. 뭐 소형주도 갔다가 대형주도 갔다가 이렇게 하면 본인이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익도 못 내고 그래서 이제는 우량 중대형주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시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팀이 구성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또 네. 든든한 김혜동 전문가에 이어서 최병훈 전문가님이 김수영 씨 곁을 딱 지키고 계셨다는 네, 생각이 열심히 듭니다. 지켰는데 종목을 하나도 안 사가지고 그래서 못 사가지고 예. 수익은 계속 잘 올라가는데 그죠? 지금 전문가분들이 네. 저는 모으고 싶어요. 월요일이면. 월요일, 오늘 목요일이죠? 이번 주 월화수목 계속 그러고 있어요. 전문가님들이 계속 종목을 김수영 씨가 안 사준다고. 네. 그러게. 김수영 씨. 카멜레온. 아, 종목을 전 너무 사서 탈인데.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 여유 있는 우리 장훈 씨가 오늘 또 연승했을지 잠시 후에 두 분의 수익률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오늘 시장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옵션 만기까지 보냈기 때문인데요. 뭐 유럽 리스크의 옵션 만기에 외국인 계속 팔지, 뭐 모멘텀은 없지, 시장이 약한 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사실 이제 지금은 지수를 볼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121편성을 뭐 붕괴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지수를 왜곡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는 시가총액 높은 것은 현대차, 기아차는 벌써 조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가 22평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22평을 깨고 내려간다면 지수는 바로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900선도 내외를 붕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지수를 지금 보면 안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지수는 그렇게 안 내려가는데 오히려 다른 자동차 좀 내려가고 나머지 하합주는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만큼 이제는 종목을 특히 저평가된 종목, 밸류에이션을 평가해서 저평가된 종목을 현재부터는 관심을 갖고 좀 사놓으시면 일주일 뒤에부터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물론 큰 수익은 추세적인 수익은 아니더라도 오히려 지금은 우량주 중에 저평가된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매수 시점 기술적으로 하다가 수익이 10% 이상 나면 좀 들고 가는 뭐 경기에 또 모멘텀이 나오면 계속 들고 가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그렇게 지수보다는 종목 위주의 특히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대형주도 이제 저평가 대형주가 많습니다. 그런 종목을 좀 사시면 크게 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예 짧게 매매하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아니면 아예 길거나. 그렇죠. 아예 기는 것은 아직까지는 만약에 경기 부양책이라든 게 경기 모멘텀 매크로 지수를 보고 나와야 되는데요. 결국 이제 저는 이제 시장의 가장 이제 핵심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유로존이 리스크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유로존이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로존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긴축에서 다시 부양 쪽으로 경기 촉진책으로 가려고 어떤 그런 게 마찰음이 있거든요. 이 마찰음이 생길 때는 지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장을 끌어올리는 것은 지수의 어떤 시장의 펀더멘털은 바로 경기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기를 살려주는 요인은 지금 중국은 아직까지 저는 7월 정도 돼야 부양세 나올 거 보이는데 그 전에 결국은 유로존이 이렇게 해서 경기 촉진책이 나온다면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경기 부양을 시킬 수 있습니다. 유로존이 잘 나가면 중국이 또 수출이 잘 되고요. 그래서 지금 유로존 어떤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게 훨씬 더 크게 시장을 이끌을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IMF뿐만 아니라 이제 독일에 있던 베를린 컨센서스를 포기하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거든요. 만약에 포기한다면 시장은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를 보시고 그런 어떤 모멘텀을 이제 실제 나오면 바로 기존에 많이 빠진 중대 우량주 중에서 경기 민감주를 바로 담으시면 크게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유럽 뭐 리스크다, 정치적 불확실성이다, 정정 불안이다 얘기가 많이 있지만 이 같은 악재를 좀 역이용해서 저가 대응을 해도 좋은지 사실 낙폭과대주가
많이 싸긴 많이 싸져 있잖아요. 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해외적인 변수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국내에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고 시장을 아직 그 실적이나 확인이 되기 전에 이렇게 좀 시세가 많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모두 지금 원자력 관련 그런 그 산업이 전반적으로 그 중단이 됐다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중심의 아니면 원자력이나 이런 테마들은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좀 정리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그 여수 엑스포를 중심으로 물테마 관련이라든가 복합적인 테마를 갖고 있는 경기 정책주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일단 금통에서 오늘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는데 우리도 역시 뭐 대내외적으로 경기 불안 이 부분을 감안을 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역시 최병훈 전문가님처럼 약간 저평가된 종목을 좀 집중할 때다 이런 생각을 함께 하고 계신지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저평가된 종목보다 시장에서 중심이 될 만한 그런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좀 찾아가는 게 더 단기적인 수익을 내는 게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그 작년과 같으면 차화정이라고 해서 자동차, 뭐 화학 그런 그 전체적인 시장을 좀 이끌었는데 올해와 같은 경우에 보면은 LG화학을 대표적으로 보더라도 낙폭이 굉장히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 관련주들은 당분간 가지 않을 것은 뻔한 것을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우리가 시장에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중소형 그런 그 스몰캡 테마를 집중적으로 좀 관찰할 때 단기적인 수익이 좀 많이 날 수 있으니까 이런 점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경기 우려 때문에 경기 방어주, 내수주만 지금 신이 났습니다. 관련한 종목들, 시장보다 종목이 중요하다라는 한 목소리가 좀 형성이 된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전문가로부터 잠시 후에 오늘의 관심 종목도 공개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점검과 전략까지 미리 한번 세워보았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장훈 씨와 김수영 씨 포트폴리오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주식쇼 스트라이크 주식 배틀 1억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보기 이전에요. 어제 김수용 씨는 자화전자를, 장훈 씨는 금호타이어를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이미 약간의 현금이 여력이 조금 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올인의 의미도 두 분 중 한 분은 있었던 것 같은데 먼저 김수용 씨 포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됐을까요? 자, 김수영 씨 포트폴리오가 나갑니다. 어머 오늘 같은 날 SL은 2% 더 올라서 16% 이상 수익을 내고 있고요. 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오스테민 플란트가 오늘 4% 올라주면서 손실을 많이 만회해주고 있습니다. 자연과 환경은요. 오늘 장중에 10% 넘게 뛰기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장홍 씨 멘토가 되어버렸죠. 김혜동 전문가 추천 종목이 수익권으로 돌아섰습니다. 두산중공업 오늘 조금 더 부진한 모습 안타깝고 삼성전자, 삼성생명, 기아차 한꺼번에 매수를 했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아직까지 시장이 부진한 만큼 수익은 못 내고 있습니다. 자화전자 매수가 미도달이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L 효자 종목 역시 변함이 없고요. 오스테민 플란트 살아났고 자연과 환경도 수익 안겨줍니다. 두산중공업이 약간 마음에 걸리고요. 자, 그리고 역시 한꺼번에 편입을 했었는데 조금 마음이 성급했을까요? 삼성전자, 삼성생명, 기아차 시장과 굉장히 많이 연동이 되는 터라 많이는 안 빠지지만 수익도 안겨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자화전자 안타깝게도 매수가에 미도달했습니다. 이성대 전문가님이 집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시청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장훈 씨의 포트를 한번 열어보죠. 자, 장훈 씨 동화약품 CJENM이 이제 확실히 효자 종목 1등으로 동화약품을 추월합니다. 오늘 동화약품이 한 3% 가까이 올랐는데 CJENM이 만만치 않게 더 올랐거든요. 자, 대동공업, 이라이콤, 서암, 기계공업 이쪽은 아직은 좀 조용하고요. 금호타이어 역시 매수가 미도달인 것 같습니다. 50원 정도 차이로 안 잡힌 것 같대요. 자, 동화약품, CJENM 좋습니다. 그냥 두면 날이 갈수록 수익이 쌓이는 두 종목입니다. 대동공업이 아직은 좀 부진합니다. 오늘도 4% 이상 좀 빠졌었죠. 자, 게다가 이라이콤도 어제 실적 나고 나서 약간 수익이 줄더니 오늘은 아예 마이너스권입니다. 서암기계공업도 역시 오늘 약보합 조금 더 손실이 커졌고요. 금호타이어는 50원 차이로 오늘 잡았더라면 올랐을 텐데 매수가에 도달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룰대로 총 수익률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까지 이기면 장훈 씨는 6연승이 되는데 설마요.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주식 배틀 1억쇼 1억을 불려라. 김수용 대 장훈. 최종 결과는요? 장훈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6연승 맞죠? 네, 처음 축하한대요. 이현승입니다. 와,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어제 이성대 전문가가 네. 자만하다간 큰 코 다친다 하는데 자만해도 계속 이기네요. 예전에는 그랬었죠. 자만하면 큰 코 다친다는 말이 네네.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이후로 거스 히딩크 감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4강에 들었을 때 네네. 오늘은 훈련을 하지 말고 얼마든지 너희들이 마음껏 즐겨라. 네. 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거예요. 벌써 4강인가요? 물론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쥐수가 빠지건 뭘 어떻게 되건 간에 네네. 나의 포트에는 내수 방어 위주로 이 전략을 딱 꾸며놨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좀 오르고 그러네요.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실적도 뭐 사실 뭐 낙폭과대 뭐 그다음에 뭐 지수가 같이 연동돼서 가는 뭐 대형 우량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의 포트는 내수 방어 요즘 탄탄하기 때문에 뭐 이 연승이 6연승으로 뭐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게 뭐 10연승, 20연승 계속해서 갈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네, 좋습니다. 김수영 씨. 네. 겸손한데 왜 지죠? 지나친 겸손은 수익률이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무슨 다운되니까. 공익 광고 캠페인 그렇습니다. 같아요. 지금 뭐 거의 멘붕이죠, 멘붕. 네, 약간 좀 거만해지세요, 이제. 자신감도 좀 되찾고. 멘탈이 붕괴되니까 네. 뭐 아, 정신이 없네요. 아니, 보니까 그때 삼성전자하고 뭐 기아차 삼성생명 주섬주섬 담을 때 그때 불안하더라고요, 나. 계속 단기 못 담아가지고 스윙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죠? 모자이크로 가려주세요. 한 말씀 하세요. 가려드릴게요. 처음엔 질 줄 몰랐어요. 이렇게 지니까 정말 창피해요. 예. 김수영 씨, 패배를 인정하긴 인정하시는 거죠? 정말 내 자신에게 졌어요. 네, 아니 자꾸 의미심장한 말씀하시는데 우리 네. 김혜동 전문가가 추천한 네. 자연과 환경이 네. 오늘 딱 수익권인데 김혜동 전문가를 뺏겼거든요. 자, 그렇죠. 이따가 그러면 이렇게 하죠. 최병훈 전문가님 이따가 AS 네. 해주실 때 자연과 환경은 우리 그래도 김혜동 네, 네, 전문가님께 그렇게 맡기는 하죠. 네, 걸로. 그렇죠. 예,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승자인 장훈 씨 포트폴리오를 새로운 멘토가 되셔서 짝을 이루신 김혜동 전문가님 살펴주시겠습니다. 이제 상대편 종목이었는데 쭉 봐주게 됐어요. 이제 그 입장이 또 바뀌니까 또 새로운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 네, 그 큰 여러분들- 애정을 좀 갖고. 예. 잠깐만요. 예. 저 오른손 볼펜 좀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파이팅 한번 하자. 파이팅!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한 종목 한 종목 먼저 동화약품하고 CJENM 전문가 눈에도 참 괜찮아 보이시는지요? 저희는 놀라울 따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약 분야들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매출이 증대될 때 동화약품이라든가 뭐 전체적으로 또 과거에 그 광동제약 이런 것들이 히트 상품이 좀 나왔을 때 단기 반등이 좀 크게 나왔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차트가 좋은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대로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CJ EML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영화라든가 문화 콘텐츠 이쪽으로 굉장히 좀 많이 그 산업적으로 그 증가되고 있습니다. 매출이라든가 실적이 좀 증가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대로 홀딩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좀 그 판단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전체적인 포트 구성을 할 때 그 현금 비중을 항상 어느 정도 좀 늘려가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한 장세를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어차피 이제 나머지 종목 가운데 대동공업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터치해서 포트에서 빠지게 됐고, 대동공업 그래도 AS 조금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김혜동 전문가 종목은 아니었지만 또 사랑하는 제자 우리 장훈 씨가 갖고 계셨던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동공업, 이라이콤, 서암기계공업 간단한 AS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좀 차트를 보시면서 그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일봉상 보시면 어느 정도 시세가 좀 마무리되어 가는 그런 그 형국들이 전체적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기 바닥권에서 기술적 매매로만 좀 대응을 하셔야지 이미 시세가 그 접어든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는 요즘에 그 전형적인 패턴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또 말씀하셨던 나머지 서암이라든가 이라이콤. 예, 좀 차트를 좀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이렇게 그 방송을 하다 보면 긴장되는 순간에 이렇게 좀 손을 모으게 되는데 종목들도 이렇게 그 압축되어 가는 구간에서 힘이 좀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 4월 24일을 중심으로 단기 반등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3,900원 라인이 무너지면 좀 정리를 하시는 게 기술적으로 좀 맞는 것 같고요. 이라이콤도 한번 좀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라이콤. 이라이컴도 지금 최근 들어서 뭐 그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시세 상승이 낮지만 전체적으로 IT 분야들이 어느 정도 좀 침체적인 분위기가 단기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장기적으로 들고 간다기보다 기술적 대응으로 한 15,000원 지금 라인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14,900원까지 그 손절 라인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라이콤 목표가 18,500원은 괜찮습니까? 18,500원이라고 만약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신다면 회사 자체 기업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전반적인 그런 테마라든가 산업적인 그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종목을 너무 이렇게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거는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는 조금 무리가 짧게 아닌가. 보신다면은 이라이콤 목표가로 얼마를 제시하고 수 있으세요? 한 16,0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적같이 보시면 주봉상 단기 바닥이 형성이 안 됐을 때 그 지지 라인이 점점 이렇게 하향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지 라인을 꼭 확인을 하시고 이런 종목군들을 대응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나머지 한 종목 금호타이어는 안 잡혔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 좀 올랐습니다. 혹시나 매수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전체적으로 제가 그 무방이나 이럴 때 강조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뭐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딱 두 가지 분야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산업에 바뀌어도 딱 두 가지인데 그 배터리하고 타이어죠. 지금 화학 관련주들이 굉장히 그 고전을 하고 있지만 타이어 관련주들은 거기에 또 반대로 이렇게 좀 상승을 했는데 네. 추세적으로 단기 반등법만 잘 보셔야 됩니다. 아직 그 전체적인 화학 분야들이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조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수용 씨 포트폴리오를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살펴주시겠는데요. 최병훈 전문가님 네. 종목이 진짜 없네요. 네, 제가 2주 전에 이 종목이 이렇게 많더라고 오늘 보니까 네. 많은데 2주 전에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많이 종목을 매도시켰어요. 매도시키고 새로 포트에서 이거 안 된다 맞아요. 수술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삼성테크인을 67,000원에 매수하는데 100원 차이로 못 잡았고 그다음에 지금 진짜 그때 많이 서울반도체는 아예 코스닥 안 사셨어요. 근데 네. 서울반도체 삼성테크인 지금 11% 올라와 있고 서울반도체도 지금 7%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 지난주에 또 와서 현금이 많았어요. 그래서 또 삼성정밀화학을 사라고 이제 했는데 또 뭐 100원 차에 또 못 샀어요. 그래서 최병훈 전문가님 이제는 본인도 네. 인지하고 멘붕까지 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네. 그것도 5%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보니까 또 이게 이 주식 있잖아요. 투자를 하시다 보면 이제 개인 투자도 마찬가지인데 주식 운영하다 보면 여러 TV들 보다 보면 이 사람 추천하고 저 사람 추천 많이 추천하거든요. 네. 그럼 종목도 많아지고 보면 되게 야 무조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맨날 사다 보면 막 5%도 사고 이렇습니다. 근데 실제 어떤 투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나의 투자에 대한 나는 중대형주 한다면 중대형주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는 이제 투자 기간을 전문가들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장기로 보고 이건 100% 보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단기 일주만 보고 사는 거 있어요. 근데 스스로 투자자인 멘티인 스스로 어떤 이렇게 할까 전문가 얘기하면 먹겠다고 찾다 팔았다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보고 지난번에 그때 SL이 가장 좋고 이거는 23,000까지도 들고 가야 되고 계속 오히려 추가 매수해야 된다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여전히 돌아와 네. 보니까 SL이 여기 아주 제일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예. 저희는 저희 VIP방 이번 주 월요일 날 19,150원에 이제 매수하라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한 상태인데 지금 보면 이제 10% 비중밖에 안 돼서 사실은 이런 종목은 한 30% 정도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자금이 크시고 이런 이제 고액자산가들은 괜찮은 종목, 지금 현재 주식 투자를 보시면서 지금 완성차는 지금 조정받고 있거든. 기아차라는 현대차는. 그런데 부품주인 SL이 가고 있어요. 이 간다는 이유는 왜 가냐면 지금 시장 자체에서 기관이 매일매일 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샀거든요, SL을. 그럼 왜 사냐면 이 주가라는 것이 현재 저평가에 있다 하더라도 향후에 매출액이 증가돼야 돼요. 기업이라는 것은 항상 매출액이 증가되려면 캐파가 확대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 회사는 캐파를 확대했고요. 앞으로 확대 더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태에서 PER 7배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계속 지금 사고 있어요. 아직도 22,000원까지 사도 되는 종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목표가를 저는 23,500원을 이제 2부에서 저도 이야기했었는데요. 계속 좀 그 이후에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잠시 21,000원대 가면 조정받겠지만 계속 좀 가져가라. 저는 계속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스테인 임플란트는 제가 시장의 어떤 성장성 여러 가지 해외 쪽의 성장성 보고 좋습니다. 좋은데도
지금 이제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어제 오늘 위태롭다는 급등했어요, 그죠? 얘기가 있었거든요. 급등했는데 한번 조정받고 가지 않겠나. 그래서 내일 정도에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저가에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단기 목표가, 주봉상으로 제가 보는 목표가는 13,000원이에요. 그래서 한 600원 정도 500 올라가면 잠깐 팔았다가 다시 사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환경은 사실상 750원까지 여기서도 더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우리 김혜동 전문가가 오셔서 아마 설명 아까 들으셨을 거고요. 두산중공업은 사실상 1분기에 수주가 생각보다 상당히 약했습니다.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모멘텀이 아직도 좀 약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중동 리스크가 여러 가지 정정불안은 없어지고 그다음에 경기 어떤 상승세 모멘텀이 나오면 이제 갈 건데 아마 6만 원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 단기적으로. 네. 그래서 좀 종목은 뭐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오늘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5만 7천 정도 안착이 되게 되면 상당히 좀 6만까지 보면 되는데 수익률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종목이다. 이 가격대는 이렇게 보시고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기아차가 있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최근 들어 삼성그룹 펀드라든지 이런 거에서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이고 특히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투자해도 되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22평선 유지를 132만 원 잘 보셔야 되고요. 그거 깨지면 단기적으로 반등 시에 좀 매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러면 삼성전자 괜찮습니다. 손절가 조금 네. 높일까요? 손절가를 물론 이제 전문가의 보는 시점이 따로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근데 그래도 편입한 것은 김수영 씨 위해서. 단기보다는 저는 최악의 경우에는 127만 원을 무조건 다 파셔야 된다. 그리고 127만 원이 깨지면 이 종목은 1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쏠림 현상이 후유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스마트폰이나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 쪽에서 앞으로 업황이 계속 좋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다. 그래서 아마 21편 유지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에 조정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 재차가게 되면 한 160만 원까지는 목표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 좀 중기로 들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삼성생명과 기아차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동안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주봉은 지금 차트 보니 주봉인데요. 그래서 주봉에 와서 지금 매도 시점이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10만 원 정도가 목표가인데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다. 조정하고 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한 108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107만 원까지 목표가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반등 시에 좀 매도를 하자 이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기아차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일부 스트라이크 주식수 일부에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하면서 기아차를 7만 4천대 하면서 8만 5천 목표로 잡았는데 지난번에 8만 4,800원 찍었습니다. 700원 찍었죠. 네네. 그래서 사실상 목표가 일봉상 목표가 왔습니다. 오고 난 상태에서 급락을 줬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반등시 좀 매도를 해주고 좀 기다렸다가 다시 사자 이런 입장이고 지금은 좀 그래서 요거는 좀 삼성생명과 기아차는 조금 며칠간의 어떤 고생할 수도 있지만 중기로는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매일매일 수익률이 배틀이 되기 때문에 조금 승부에 크게 좀 지장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괜찮은 종목입니다.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일단 시장이 어려워서 큰 네. 수익을 안겨주진 않을 거다.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포트에서 비중이 30%인데 사실상 좀 많은 편이에요. 그죠? 그래서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종목이 봅니다. 많으니까 네, 저는 숨도 못 쓰시고 계속 네, 이렇게 사실 7종목 가지고 이래 가지고 7종목 사면 돈 못 법니다. 계속 돈은 손절가 맨날 가요. 그죠? 맨날 손절됩니다. 아마. 그래서 계속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시청자들은 될 수 있으면 집중, 좋은 종목 집중해서 사놓고 먹었을 때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화전자에 대해서 한 말씀 네, 자화전자는 부탁드릴게요. 모습이 너무 좋고요. 그래서 자화전자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요. 상당히 지금은 오늘 어저께 정도 매수 적기였었는데요. 일봉상으로 이제 하늘선이 지금 현재 1,650원인데요. 지금 1,600원 매수 시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 주봉상에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번 주 내일 종가입니다. 1,700원 정도와 다음 주 정도 1,700원 이상 아마 11,400원 고점을 돌파할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못 잡은 건 좀 아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우리 김혜동 전문가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10% 넘게 올랐었던 자연과 환경. 이제 남의 팀이 됐지만 AS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여수 엑스포 관련한 그런 그 종목군들이 이미 단기적인 좀 시세를 많이 냈습니다. 그렇다면 여수 엑스포의 핵심적인 그런 그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결국은 수질 관련이나 환경, 그 다음에 청정 이런 그 관련주들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정책적인 테마가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단기적으로 자연과 환경 같은 그런 뭐 수질 관련 테마라든가 복지, 그 다음에 환경 관련 테마들이 이렇게 좀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과 만약에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면 중기적으로 아직 시세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구간들이 있으니까 그대로 홀딩 하시면서 그 수익 나시는 걸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수용 씨 수익 나기를 약간 바라는 것 같은 상대편 멘토의 네. 말이었는데 김수용 씨 네. 좋네요. 예. 좋네요. 수익 내고 싶네요. 김수용 씨 괜찮아요? 좀 다시 좀 이렇게 가다듬어 봐요. 네. 옛날에 김수용 씨 예민 수용 지금 몇 시예요? 지금이 네. 장욱 씨 몇 시죠? 서울시 여러분, 내가 왕초. 아, 근데 초등학교 때 했던 거를 깜짝 놀랐네요. 아니 너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막 생각나나 봐요. 막 던지는 거예요, 하지 이제. 마세요. 네. 아니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 네. 이 급등해서 수익률이 좋아지셔가지고 일단 그 종목은 계속 보유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세용 씨는. 근데 저는 이제 김수영 씨가 이 포트에서 종목을 쭉 보고 삼성전자까지도 넣는 포트인데 투자 성향이라면 자연과 환경을 사시면 안 되죠. 이제 여기서 10% 그러네요. 20% 보더라도 네. 아예 버리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의 정체성이 계속 헷갈리게 되거든요. 목표가 명확해야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정체성, 나는 투자는 소용지 안 한다면 안 해야 됩니다. 네. 아무리 가더라도, 그죠? 저 코스닥을 안 하시는 분이 그 정체성이 거스닥이 안 내가 나오는 하신 분이 자연과 나 환경. 헷갈려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막 모르는 아, 좀- 정체성은. 지금 몇 시 몇 분이라고요? 네? 서울시 여러분, 내가 왕초. 아, 예, 그 알겠습니다. 내 조카가 해도 안 웃을 텐데 그런 거 이게요, 요즘 네. 강남 유머입니다. 요게 듣고 나서 잠자기 전, 이게 듣고 나서 6시간 이후에 네. 생각나면 정말 웃겨요. 자기 전에 제가 아는 분은 이거 3시간 동안 웃다 잠 못 자고 밤 꼴딱 새는 분도 있습니다. 어머니죠. 맞습니다. 그래요. 아들의 유머는 원래 웃기게 네.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팀의 포트폴리오 전략 한번 세워봤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또 이기였습니다. 유견승에 빛난 장욱 씨가 무려 7개 종목이나 갖고 있는 김수영 씨 포트 가운데 한 종목을 매도시킬 수 있습니다. 장욱 씨, 네. 10초 드릴게요. 네. 자, 장욱 씨 이제 새롭게 호흡을 맞추고 있는 김혜동 전문가하고도 아주 환상의 팀워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벌써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7종목 가운데 팔라고 얘기하고 싶은 김수영 씨의 한 종목은요? 네. 자, 대한민국 주식 이제 이 차트와 함께 같이 움직이는 주식하면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삼성전자 옆에 있는 자연과 환경 매도. 아, 어떡해요. 이거 수익을 즐기라 했는데 말한 김혜동 전문가도 가고 종목도 팔라고 하고. 사실 김수영 씨. 오늘 막 눌림목 줘서 내일 다시 급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가져가세요. 자연과 환경은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냥 파. 잠깐만요. 자연과 환경은 매도를 시키지만 네. 저희 팀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뭐야? 네. 계좌 이체 해드릴게요. 네, 계좌를 보내주세요. 아니, 네. 전문가 지금 은행 문 닫아가지고. 멘토도 뺏기고 그러니까요. 종목도 뺏기네요. 아니, 김수영 씨 진짜 괜찮아요? 그럼요. 네. 정정당당한 승부인데요. 네, 앞으로 뭐 어떻게 헤쳐나갈까야겠다. 지금 머릿속에 뭐 생각 없어요? 종목이 너무 많아서요. 지금 네. 제가 무슨 사모펀드도 아니고 지금 마침 정리하려던 참이었어요, 몇 개. 예, 좋습니다. 고마워요. 네. 그래요. 자, 어쩔 수 없이 뭐 자연과 환경 김수용 씨는 내일 시초가에 매도하도록 하겠고요. 처음으로 추천을 해주셨던 우리 김수용 씨는 게임 룰대로 매도가 됐지만 우리 김혜동 전문가님께서 아이고 저 종목 매도됐네. 이제 이 종목 거론이 안 되겠네.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AS 짧게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또 이렇게 그 차화정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그런 종목군들이 강했다면 올해 트렌드는 제가 볼 때 반대로 뭐 수질 관련이라든가 에코에너지, 환경개선 뭐 이렇게 좀 실적이 되는 전체적인 그런 테마들이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핵심이 뭐 자연과 환경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만약 매수를 하셨다면 아직 자리가 그 충분히 갈 수 있는 매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오늘 뭐 장중에 뭐 단기적으로 10% 이상 또 수익이 나기도 했는데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고 좀 더 홀딩하시면 우리가 그 목표했던 가격과 같이
좀 근처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연과 환경 AS였고요. 이상으로 페널티 시간까지 가져봤습니다. 잠시 후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 시작할게요. 네, 5월 10일 오늘의 경기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동 전문가는 이제 장호 씨의 멘토가 되셨죠? 김혜동 전문가님, 토끼팀의 멘토로서 오늘 장호 씨에게 선물로 주실 종목은요? 새로운 종목을 좀 포트를 좀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RFID 관련주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뭐 RFID 하면은 새롭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신용카드 분야라든가 아니면 그 유통 분야에서도 이렇게 좀 많이들 쓰고 있는 그 핵심 종목을 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INC라는 그런 종목이 있죠. 지금 보면은 최근 들어 좋은 이렇게 좀 흐름들을 나타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1월 달 그런 초에도 여러분들이 보안 관련주 또 이런 그 산업이 전반적으로 뜬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 쭉 그 박스권에 이르면서 횡보를 해 오다가 단기적으로 좀 시세를 냈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삼성과 더불어 이슈들이 되는 게 무선 충전 관련주들이 단기 좀 상승을 하죠. RFID 원리도 그 무선 근거리 통신을 그 기반으로 한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종목군들을 좀 집중을 하시면 단기 포트에 수익 내시는데 지금처럼 뭐 크게 그 횡보하는 종목보다는 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종목을 또 편입을 하셔야 되겠고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좀 대응을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1,7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우리가 그 될 수 있으면 안 잡아드리려고 하지만 만약에 또 손절가 장호 씨 팀으로 오셔서도 잡나요? 시장에 여러분들한테 좀 기준을 제시를 예.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 공식적인 손절은 없지만 1,480원 정도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호 씨. 네. 이제 여기 시초가, 손절가가 팀명이었는데 그 팀이 와해됐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되죠, 이제 여기 팀명은요? 근데 그 김혜동 전문가를 사실 저희 팀으로 이제 제가 현금 트레이드 해올 때 이렇게 하면서 막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조건이 있었어요. 뭐요? 왜냐하면 그 전에 김수용 씨하고 같이 팀을 이루셨을 때는 손절가 없이 계속 네. 말씀하셨는데 저희 팀 현금 트레이드 되는 조건으로 무조건 손절가를 잡아달라. 네.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팀명은요? 네, 그래서요. 네. 무조건 상한가. 무조건 상한가. 자, 그래요. 아까 여러분 내가 왕초 이후에 조금 소강 국면인데 좋습니다. XINC. 아, 저라고 맨날 웃깁니까? 예? 이승엽 선수도 3할이에요. 3할이면 공 10개 쳐서 3개 안타입니다. 저도 사실 10개 던져서 4개 정도, 5개 정도 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사실 보세요? 5할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누가 5할이래요? 저요. 그래요. 어머님의 또 평가가 아닌가 싶고요. 자, XINC 설명을 한번 들어봤는데 어때요? 처음 듣는 혹시 회사가 아닌가요? 근데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몇 년 전에 네, 예, 그 대기업의 뭐 그 3세분이 예. 이게 조금 연관이 돼가지고 이게 조금 문제가 됐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그런 좀 리스크들이 있었죠. 예. 그런 악재들이 해소가 되면서 깔끔하게 이제 기업 혁신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반등 구간이 충분히 나왔고 그동안 과거 대비해서 그런 보안 관련 또 RFID 관련주들이 이렇게 그 시장에서 좀 중심을 이뤘을 때 한번 단기 시세들이 크게 나와집니다. 이런 종목군들도 여러분들 길게 접근하시기보다 그 소액으로 짧게 매매하실 분들을 위해서 그런 포트를 좀 준비를 한 거니까 그 어느 정도 일정 비율만 좀 실어가지고 시장에서 대응을 해보시면 또 수익 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장호 씨를 위해서 XINC 소액으로 짧게 매매하는 용을 한번 준비를 해 오셨다. 또 하나의 종목은요? 우리가 그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그 줄기세포 관련주들,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시장에서 좀 덜 알렸던 종목이 있는데요. 전에 한번 좀 들고 왔는데 포트 편입이 안 됐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또 상한가도 나오면 시세를 많이 났던 종목입니다. 산성 LNS를 김혜동 준비했습니다. 전문가님 조금 독하시다. 우리 네. 김수용 씨한테 선물로 처음에 줬던 종목인데 김수용 씨가 편입을 못했는데 한성 LNS 아니요, 곧바로 근데- 장호 씨. 아니, 그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김수용 씨가 선택을 잘못 안 하신 게 아니라 김수용 씨 잘못, 이건 저 매수가 안 냉정하게. 된 거죠? 그게 매수가 안 된 거고, 예. 그다음에 이 두 분의 궁합이 잘 안 맞은 거예요. 야.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하고 궁합을 더 잘 맞추면 되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건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한성 LNS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요. 줄기세포 어떻게 관련이 돼 있는 건지 설명해 네, 주세요. 우선은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성 LNS 예전에 그 산성 PNC라고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보셨을 만한 종목인데 네. 완전히 그 바닥권에서부터 이상하게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그 매수가 안 되는 그런 영상들이 나오는데 이제 눌림목 그 2차적인 반등이 좀 나올 때가 됐다고 이렇게 좀 판단되는 네. 회사고요. 골판지 제조를 그 전문으로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화장품 그런 그 어떻게 화학 관련주하고 연관은 없지만 최근 들어서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은 시세를 냈는데 그 화장품 케이스를 또 만드는 회사고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향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이렇게 그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포트들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그 종가가 6,240원 정도로 이렇게 끝났는데 네. 내일 뭐 장중에 좀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가격대로 잘 대응하시면서 미리 말씀드린 가격은 좀 따로 있지만 6,100원이나 6,200원 사이에서 꾸준하게 물량을 매집을 하시면 장기적으로 한 8,000원 정도까지 시세를 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산성 LNS. 전 사실 예. 지성이거든요. 그래서 pH 복합성 막 이런 거. 네, 그 기름기가 많이 뛰는데 네. 아, 산성 피부 좀 안 땡기는데. 장훈 씨, 네, 5할 맞아요? 맞습니다. 웃고 계시잖아요. 네. 네. 자, 삼성 LNS 사실은 뭐 2번이나 이렇게 상한가를 최근에 또 시연을 한 그런 종목인데요. 매수 가격을 다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매수를 하셔도 그 부담 없는 자리니까 계속 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바닥에서 이제 눌림목 구간이 점진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테마에서는 좀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분명히 좀 참고를 하시면서 그 분할 매수를 접근하시면 충분히 한 8,000원 정도까지는 오지 않을까. 또 기업이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이제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화장품 관련주들이라든가 아니면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크게 이슈가 다시 한번 낼 때 같이 갈 수 있는 테마니까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6,100원, 6,200원 사이 오늘 종가 부근에서 분할 매수했으면 좋겠다. 산성 LNS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종목인 거죠? 예. 예, 창욱 씨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네, 삼성 LNS, 알겠습니다. XINC 하나는 중기, 하나는 단기를 위한 종목이었습니다. 자, 정말로 뭔가 반전의 모멘텀이 필요한 건 시장도 시장이지만 우리 김수용 씨 포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어떤 종목 오늘 갖고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코스피 하나, 코스닥 하나 갖고 왔거든요. 지난번에 삼성테크인하고 서울반도체를 갖고 왔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코스닥 서울반도체 안 사신다고 그 삼성테크만 몰았는데도 예. 지금 다 못 사가지고 오늘 또 두 종목을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업황이 개선이 기대되고 이제 바닥에서 저평가된 종목 아까 제가 시초에 말씀드렸듯이 우량주 중에 저평가되고 향후에 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업황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 코스피에 네. 아시아나항공 한 종목하고 그다음에 코스닥에 지금 모양이 좋고 앞으로 실적도 개선도 기대되는 서울반도체 이 두 종목을 다시 서울반도체 재차 또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예. 지금 그때 샀으면 7%나 싸게 샀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좀 편입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급도 이제 다시 붙고 있고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좀 요즘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반도체가 그중에 시가총액 높으니까 가장 안전하게 수익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 종목 갖고 비중은 각각 20%씩 이제 가져왔고요. 근데 투자 기간 한 1개월 안에 목표가 1개월 안에 단기 목표가 충분히 한 10% 내외는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먼저 하나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부터 네. 설명해드린 제가 월요일날 2부에서 아시아나항공을 6,700원 이하, 6,600원대 매수하기에는 추천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지금 좀 올라갔죠. 6,890원인데 오늘. 사실 왜 항공주를 지금 왜 추천하나 이렇게 투자자 많이 관심 이제 있을 텐데요. 사실 항공주 하면 작년 7월부터 계속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빠져가지고 얼마 전에 1월부터 잠깐 봤다가 또 다시 안 가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과연 지금 추천해서 수익이 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네. 지금 기술적 지표뿐만 아니라 바닥권에 왔을 때는 기술적 지표를 일단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가 과연 실적이 향후에 개선될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의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업황이 되게 안 좋거든요. 지금 현재 유가도 고공행진했고요.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작년 1분기보다는 10원 좀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런데 보니까 매출액이 증가됐어요. 중요한 것은 매출이 아까 말씀드린 매출이 증가돼야만 기업은 그 다음에 수익성은 환경이 좋아지면 그다음 수익성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게 보면
올해 이제 매출이 한 좀 증가돼가지고 1분기에 이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아시아나항공의 투자 포인트는 뭘 말고 유가입니다. 유가가 왜 중요하냐면 유가가 지금 이제 이 회사의 비용 측면에서 한 45%를 차지하는 부분이 유가거든요. 그런데 유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가를 한번 모양을 보시면 아마 기조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거로 보여요. 그래서 올라가기는 쉽지 않자. 그래서 유가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모멘텀이냐.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유가가 하향 안정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안 되겠죠. 오늘은 뭐 2원 정도 올라갔는데요. 2.1원이 올라갔죠. 그래서 1,150원 이하에서 분명히 이제 하향 안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원달러 환율은 더 이상 1,150 뚫고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어떤 모멘텀이 된 상태에서 원달러 환율이 악재로 작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원화 강세로 간다면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원화 강세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 종목도 같이 모멘텀이 발생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보시고 실제 이제 EPS 기준은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많이 보거든요. 밸류에이션 중에 중요한 게 PER, PBR, 그다음에 ROE인데 이 세 가지를 보시면 ROE 같은 게 자기 자본 이익률 주주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반드시 15% 이상이 되는 종목이야만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25%나 정도 나오고 있고 작년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올해 예상 실적을 좀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EPS가 지금 한 1,300원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PE 한 5배 정도 되고요. PBR 기준 자산 가치를 봤을 때 순자산 가치를 봤을 때 BPS가 6,000원이에요. 그럼 지금 6,890원 1.1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청산 가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수익 가치로 봐도 5배 정도입니다. 그럼 시장에 지금 현재 8.5배 정도니까 시장보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악재는 다 반영된 할인 요소. 그래서 보시면 이제는 아까 바닥권에서는 차트로 보셔야 된다 그랬죠. 지금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잠깐만 작년 7월 25일 계속 빠졌습니다. 이때 매도 손절이 해야 될 바닥권 붕괴를 했죠. 그러고 나서 2단계 하락을 하고 나서 자 지난 1월 달에 보시면 여기가 6,200원 초반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안착을 하고 나서 다시 목표가 같습니다. 이게 8,400원이죠. 목표가 가고 나서 다시 내려와서 최근 들어서 다시 보시면 6,000원 초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종가가 이렇게 6,200원 정도를 종가를 안착하게 되면 지금 오늘 6,890원이니까 내일 정도 안착할 거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 박스권 하단에 2번 정도 쌍바닥을 지지했기 때문에 상승을 할 때는 반드시 어느 정도 하늘색 선 여기가 7,600원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매물대 여유에 있죠. 보시면 5,000원대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업황이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까지는 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7,600원 보고 2차 목표가입니다. 2차 목표가는 8,400원. 주봉상의 62평선 내외인 8,4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적정 주가는 정권사 애널리스트 기관 투자가들은 주로 만원 내외를 적정 주가로 보고 있습니다. 9,500원이나 만원. 그래서 그보다는 좀 아직 업황 개선세가 모멘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7,600원,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는 8,400원 이렇게 보고 제가 이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물론 있습니다. 손절가는 22평선 6,400원 정도는 안 갈 걸 보이는데 6,400원 정도 손절가 제시해드리고요. 물론 일봉상에 잠깐 반등을 해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계속 밑에 6,700원 이하에 사기로 하는데 그래서 요거 이제 잠깐 조정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좀 경기에 지더라도 충분히 계속 편안하게 수익이 나면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용 씨 네. 어때요? 아시아나항공 아주 익숙하잖아. 뭐 비행기도 아시아나. 네, 아시아나 클럽에 가입돼 있죠. 네. 요즘 뭐 대한항공도 뭐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같이 가지 않겠어요? 네, 아시아나항공 좀 마음에 드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네, 좋습니다. 자, 이제는 그래서, 김수용 씨가 한 번은 좀 사기가 그랬던 서울반도체를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네, 서울반도체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네. 사실 서울반도체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저전력 직화 타입의 LED거든요. 이게 저가형 TV 나오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회사의 이제 거래선이 다변화되고 있어 거래선 14개 정도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기대되는 어떤 종목입니다. 그래서 업황 자체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번 차트를 보시면 지난번에 지금 현재 바닥입니다. 바닥에서 오늘 급등했습니다. 오늘 3.64%나 급등했는데 오늘 사실은 22평선 근처에서 매수를 했으면 상당히 좋은 어떤 구조죠. 그래서 22,300원에서 22평선 조정받을 때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 하늘색 선인 22,000 지금 현재 22,700원 정도 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24,000 정도 목표가를 보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려갈 때 조정할 때 꼭 편입시켜서 가시면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보시면 뭐 지금 기관들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괜찮은 상태다 보시면 지난 이제 5월 3일부터 기관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특히 투신권이 오늘 10만 주는 많이 샀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는 추가 상승을 보고 당장은 이제 수익률이 크지 않습니다. 잠깐 올라가 팔고 다시 내려오면 반등할 때 그때 또 사시면 됐다 이렇게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병 전문가님 네. 어떻습니까? 오늘은 서울 반도체를 좀 살 것 같으신지. 한 이제 말씀. 코스닥 아까 시작하실 때 중소형주가 좀 스몰캡이 좋지 않나. 근데 김수영 씨는 스몰캡 안 빅캡을 좋아해서 네. 아마 안 살 것 같은데요. 아, 예. 설명해 이거는 주시면- 빅캡이에요. 예. 알고 계신 시가총액 3위가 되게 큰 종목이에요. 그래서 빅캡입니다. 이거는. 예. 자, 김수영 씨가 굉장히 알듯 말듯 아주 미묘한 웃음만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결과를 직접 귀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 설명 다 들었고 포트에 어떤 종목을 편입시킬 것인지 가격과 비중까지 모두 결정할 수 있는 두 분께 최종 전략 타임 10초씩 드립니다. 네, 아까 미묘한 미소만 지어 보이셨던 김수영 씨의 결과가 저는 궁금합니다. 서울 반도체를 이번엔 살지 모르겠네요. 김수영 씨 현금별로 없는데 오늘 최종 결정은요? 네. 일단 자연과 환경을 내일 매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25%가 남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25% 매수. 남은 현금 전부 다 아시아나항공. 네. 그럼 서울 반도체는 또? 서울 반도체는 다음 기회에. 코스닥이잖아요. 저는 답을 싫어합니다. 아니 자연과 환경을 산 사람이 저희 네, 어때요? 꼭 빅캡이라 그랬는데 네. 이제 서울 시가총액 반도체는 제가 3위입니다. 매수. 일단 뭐 네. 한 종목 사실 10%씩 두 개 가는 거는 한 종목 미는 게 훨씬 네. 낫긴 낫습니다. 네, 그죠? 그래요. 네. 스타일대로 가자고요. 네, 좋습니다. 김수영 씨 가격은요? 비중. 네. 시초가에 다 잡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내일 시초 매수 남은 현금 20% 다 이 종목 사는 데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창원 씨는요? 저는 비중은 10% 엑사이엔스를 시초가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480원을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저도 지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700원이 아닌 1,800원.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온 것 같아서 네. 약간 더 여러분들께서 텀을 좀 길게 갖고 보시면 더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온 것 같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아까 뭐 자연과 환경 산다며요. 네. 네. 안 사요? 자연과 환경도 내일 그럼 매수할까요? 전체적으로 매수를 하면 더 좋으시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중장기 포트를 같이 구성을 해드리는 그런 그 매니지먼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미리 그 선점하였던 자연과 환경은 그 포트에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시세가 기술적 눌림 구간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만 좀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그 같습니다. 사실 그 RULE 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제가 사실 자연과 환경이 룰이 없다면은 네. 매도시키고 제가 매수. 왜냐하면 전문가님도 제가 스카우트했기 때문에 같이 종목도 가지고 오고 싶지만 룰이 있기 때문에 네. 자연과 환경은 좀 다음 주에. 네. 네, 아니 근데 저는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산성 LNS도 설명 들었잖아요. 뭐 빠르고 소액으로 할 수 있다. 이것만 사는 거예요? 네, 돈이 없어요, 저도. 아. 네, 돈이 그거 없습니다. 어차피 자연과 환경 못 사네. 알겠습니다. 예. 아니 자. 10%는 있는데 오늘 왜 대동공업이 손절됐기 때문에 네네. 있는데 요거는 제가 급변하는 요 장세에 맞춰서 이게 좀 안정적으로 착 올라갈 것 같다. 그럼 또 종목을 또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좀 갖고 가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김수영 씨는 아시아나 항공을, 장훈 씨는 엑사이엔스를 집어들었는데요. 최종 완성된 포트 먼저 김수영 씨 것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김수영 씨의 완성본입니다. SL의 오스템 임플란트의 두산중공업,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생명, 기아차 하루 만에 다 잡은 종목들 또 세트로 보여지고요. 자, 남은 현금이 25%였는데 남은 25% 전부 다 아시아나 항공 사는데 내일 시초가에 쓰겠다라고 한 김수영 씨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기 때문에 배수진을 치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SL이 역시 수익률 1등, 계속해서 전문가들도 좋은 호평을 쏟아내는 종목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가까스로 살아났고요. 두산중공업은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짧은 호흡이었으면 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생명, 기아차는 시장 때문에 크게는 못 가고 있고요. 자, 아시아나 항공을 업황 바닥에서 돌 때 내일 시초가 정도에서 한번 매수를 15% 정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잡히면 현금은 제로가 됩니다. 자, 이번엔 장훈 씨 포트 한번 볼까요? 자, 장훈 씨 포트폴리오 동아약품, CJENM, 이기는 비결이 있네요. 이 거의 수익률 1, 2등 종목이 비중이 모두 다 20%로 실려 있습니다. 이라이콤, 서암기계공업, 그리고 여기에 엑사이언스까지 10% 사면서 현금 나머지 10%를 남겨두는 여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장훈 씨 포트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동공업은 손절돼서 화면에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게 맞죠? 자, CJNM, 동화약품 역시 수익률 높습니다. 이기는 것도 비중 역시 조절을 잘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자, XNC 굉장히 빠를 수 있다. RFID 휴대폰 부품 종목이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내 시초가에서 목표가는 1,800원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 배틀 1억쇼 두 분 내일의 수익률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두 분 모두 다 오늘 신규로 추천받은 종목의 시초가 매수를 얘기했기 때문에 무조건 잡히긴 잡힐 것 같습니다. 현금이 제로인 상태에서 김수용 씨가 이길지 모르겠는데 수익률 기대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해드리는 종목 상담 김현장 코너 이어지겠는데요. 무료 문자 혹은 전화 모두 다 참여 가능합니다. 무료 문자 번호는요. 013-3366-0110번입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 김현장 코너 이어집니다.